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김상윤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숨고르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핵심은요, 바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폭이지만 현재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다소 내려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올해 내내 이어졌던 랠리 덕분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에 사실 근접하긴 했지만 말씀대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은 한숨 고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다음 주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인하 확률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자체만으로는 더 큰 매수 동력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노동 지표가 좀 엇갈리긴 하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왔지만 취업지원센터 챌린저가 발표한 이날 연간 감원 공고는 100만 건을 넘기면서 고용시장 둔화 신호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ADP 민간 고용도 예상 밖 부진을 보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추가 촉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되는지 금요일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가 이를 확인해 줄 전망입니다. 둘째는 기업 실적과 AI 투자라는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입니다. 최근 메가캡 기술주가 주춤한 대신 스몰캡과 일부 정통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랠리 확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말 이른바 산탄 랠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금요일에 발표가 될 PC 가격 지수 역시 앞으로의 금리 인하의 동향을 좀 파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셧다운으로 발표가 좀 지연되긴 했지만요. 이 PCE 보고서가 좀 경제 침체 분위기를 확인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좀 잘못됐음을 나타내는 가늠자로서 좀 기능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9월 PC 물가 지표가 시장 여파로 늦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동안 기대와 분위기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와 설문 기반의 이른바 소프트 데이터가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지만 실제 소비나 기업 실적 같은 하드 데이터는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지표이긴 하지만 정부 공식 자료인 만큼 이 애매한 상황을 정리해줄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을 보면 9월 PCE는 헤드라인 기준 0.3%, 분원 기준 0.2% 상승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간 상승률도 2.9%와 2.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물가 둔화 흐름이 확인된다면 연착륙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 명분도 더 강화되고 연말 랠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보다 고용 측면에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 관련 지표가 혼재돼 있고 고용 시장이 식어가면 소비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출 이유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다음 주 0.25%포인트 확률을 8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페드워치 툴이 87%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력한 그런 레벨이네요. 이런 가운데 또 케빈 해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사실상 점 찍어뒀다 이런 말이 유력하게 들려오는데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국채 시장에서는 국채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금 금융시장의 또 다른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있는 케빈 해시 낸시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면서 월가 채권 시장에서는 경계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죠. 해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미 재무부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을 정도죠. 시장에서는 만약 정치가 통화 정책을 좌우하는 모습이 현실화될 경우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시절처럼 국제시장의 패닉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양책 신호는 미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고 달러와 자산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현재 연준 내부가 그 어느 때보다 이견이 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해시 위원장이 의장이 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해 정책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시 위원장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준 출신 전문가들은 결국 해시시 백악관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 경제학자로서 얼마나 행동하느냐가 시장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시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충분히 소화하는 의장이 될지에 따라 국채 시장의 향배와 금리 경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밤 사이에 미국채가 장단기물 모두 5bp가량 급등했었죠. 이게 주된 이유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캐비넷 시세의 영향도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현장 분위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